네, 2024년 10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4시 한 50분부터 한 6시 조금 넘어까지 윤석열, 한동훈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할 말은 다 했으나 답은 듣지 못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도움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하고 통화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4시 반에 만난다 그랬는데 한 4시 50분 넘어서 한동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차담 형식, 서로 대화만 하는, 사전에 조금 걷고 잔디밭 걷고 대화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실장이 한 대표가 직접 구술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으로 쇄신하라.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김건희 여사 의혹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리고 의혹을 제외하라는 그 3대 사안.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관 공석인데 임명하라. 그 다음에 여야, 그 다음에 의사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주장, 여야 의정.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당사자들 들어온다. 노사정도 들어온다. 글쎄, 저는 이런 게 과연 정치인지 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다 알려진 그런 얘기예요.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준 거는 참모들이 만나주라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만나줘야 그래도 당의 어떤 불만이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줬다, 그런 거죠. 아까 박정하 비서실장 스스로가 한 대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감대를 가졌거나 받아들인 게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할 말만 했고 윤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는 거죠. 답은 없는 거죠. 한 대표가 집으로 바로 간 거는 상당히 좀 그래요. 국회를 와서 뭘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용산하고 더 이제 파탄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는 택하지 않았는데, 재미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윤 대통령 만나러 가기 전에, 한 정심때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다시 만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이재명과의 만남을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3가지 건의, 대통령 참모 측근들을 인적으로 쇄신하라, 김 여사 대외 활동을 중지하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하라, 이런 것들을 다시 야당 대표와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가 잘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국회가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국힘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서 다시 특검법을 재발의하게 되면 국힘당 친한계에서 제법 이탈표가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할 수 있겠죠. 특검이 열리면 시끄럽겠죠. 뭐가 달라질까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시끄러웠는데, 법적인 문제. 저도 참 듣기 싫을 정도고 좀 귀가 아픈데,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도이치모터스니 뭐니 하는 거 자꾸 떠들어 그렇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론은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특검을 하든 뭐하든 간에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기도 어려울 거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간다, 그것도 없으니까 아마 윤 대통령은 재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통과돼도 그럼 그대로 가겠지 그냥 뚝심으로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질질 끌고 뭐가 나와도 기소해도 잘 유죄가 안 나오고 그렇게 가겠죠. 반면에
이재명 씨는 11월부터 1심 재판이 나와서 유죄가 나오겠죠. 안 나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데, 유죄가 나오면 또 그건 그거대로 2심, 3심 가면서 지루하게 싸우면서 다음 대통령을 바라는 이재명 씨가 유죄를 받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임기가 끝나가는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는 게 누가 더 정치적으로 손해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자기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이미 이게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할 수 있었던 건데도 지나갔고 자기는 안 하고 지금 와서 자꾸 해결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끝이지 자꾸 떠들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검찰도 불기소하겠다 그랬고 그걸 특검으로 밀어붙인들 뾰족한 수가 나올까? 친한계하고 한동훈 대표 세력이 많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떠들었습니다. 뭐 김혜경 씨의 뭐 초밥 사 먹고 한 법카 문제도 하도 떠드니까 이제 별로 시큰둥하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이재명 씨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끊고 해서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는 사건 대장동 게이트도 오래 끄니까 잊혀집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재판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겠지만 이제 많은 관심은 줄어들죠.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이제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대신에 이제 다른 문제들이 자꾸 터져 나오겠죠. 대표적인 거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 문제가 세계를 뒤흔들 겁니다. 처음으로 타국이 러시아를 위해 참전을 하는 건데 동맹의 형태가 아닌 러시아 군의 형태로 들어갔다. 참 이상한 형태죠. 지금 보니까 호주는 나토 국가가 아닌데 우리나라 공군에서 피스아이라고 하는 조기 경보기 우리가 4대 갖고 있습니다. 2대 더 도입하려고 하는데 호주 공군은 피스아이랑 똑같은데 걔네는 웨지테일이라 그래요. 웨지테일은 호주에 사는 독수리 이름일 겁니다. 웨지테일. 꼬리에 뭐 쐐기 같은 게 바뀌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웨지테일이라고 독수리 있는데 그들이 똑같은 형을 6대를 사서 걔네는 웨지테일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런 웨지테일을 독일로 보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자기네 장갑차 부시마스턴가 하는 거를 90대인가를 주고 줬는데 추가로 30대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신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구입하는데 들어왔죠. 들어와서 구형 에이브람스로 오래된 거를 도태시키는데 도태시키는 전차를 그냥 무료로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답니다. 지금 북한은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이번 연말에 하고 내년 1월에 당선되면 취임하겠죠. 그럼 취임하기 전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전쟁이 트럼프가 공언했으니까 러우 전쟁이 끝날 것이고 또 그때 끝나지 않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 어떤 식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짧은 기간 참전하는 거고 그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세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저 전쟁을 끝내겠다 하는 건 그의 선언이고 뭐 옛날에 트럼프는 뭐 김정은이 하고 코카콜라 마시겠다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노이 노딜을 하면서 김정은을 어떻게 하지 못했죠. 저는 러우 전쟁은 상당히 장기간 가고 나토가 러시아의 국력을 완전히 소멸시킬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참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동북아의 위기로도 확대될 겁니다. 뭐 제가 북한 병사들, 북한 무기 싣고 가는 러시아 함정을 왜 그냥 뒀느냐 격침시켜야 된다는 했는데 격침은 사실 어렵죠. 근데 그러한 작전을 하고 있는 북한 지휘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 어떻게 됐다든지 북한의 핵미사일 과학자들이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북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일어나야 된다는 주장인데 아마 그러한 공작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북한도 대남 공작을 강화하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을 움직이는 주사파들이 있죠. 북한과 친한 운동권 세력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도 지금 워낙 3만 불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판하긴 해도 그것이
친공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친공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라는 그런 사태는 조기에 러우 전쟁이 끝나거나 또 윤석열 정부가 와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굉장히 우리한테 쫓기면서 한반도에서 뭔가 파문이 일어난다. 따라서 김 여사 사건 자체는 어차피 안 되는 거 법적으로 흐지부지 묻혀져 갈 것이고 그에 따라 이걸 문제 제기에 따라 한동훈 씨 이재명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도 좀 빛이 발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뭐 할 말을 다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정치인 줄 아는데 물론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는 말 다 하는 게 정말 정치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게 하려면 참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설도 잘해야 되고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우선 국민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되죠. 한동훈 대표도 국민을 움직일 줄 몰라요. 윤 대통령도 제가 계속 초반부터 부탁드렸던 게 전두환 대통령처럼 새벽같이 행정공무원들을 만나서 움직이게 해야만 지지율이 올라가고 변혁이 있겠다 그랬는데 검사 출신이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리 오너라 하게 되면은 오는 보고나 받지. 직접 자기가 몸소 제 친구 중에 검사한 친구들 검사들이 하는 임무 중에 하나가 유치장 경찰서가 운영하는 유치장에 인권 문제가 없는지 둘러봐야 돼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출장 갔다 왔다고 힘들었다 그래. 거기 경찰서에 가게 되면 특급 대우 받는데 그만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지휘관이 되려면 계속 움직이고 확인하고 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윤 대통령이 못 보여줬는데 한동훈 씨도 비슷해요. 지금 보니까 책상머리 지식인일 뿐이야. 그래서 큰 정치인은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런 그가 이재명을 만난다고 하니 공감은 서로 할 수 있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정치력은 더 잃어버리겠다. 국민을 설득하는 힘이 약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할 말 다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킨들 한동훈의 정치력은 잃어버린다. 저는 이런 예측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